우리가 수술하는 이유가 애가 건강한 사회인이 되기를 바라는 건데 실질적으로 의사들은 수술 잘 됐다고 퇴원하면 끝이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가정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이것도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요. 선천성 소아 심장 질환의 경우에 평균적인 예후는 어떨까요? 평균적인 아니요. 지금은 네. 거의 뭐 제가 처음 이래 심장병 수술을 배우고 이럴 때는 뭐 그때 뭐 30년 전인데 그때만 하더라도 안 좋다고 이제 그 저희들끼리 우스갯소리로 이제 내 아들이면 수술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이제 우리끼리 했어요. 지금은 거의 뭐 거의 99% 이상은 건강하게 잘 삽니다. 이제 그걸 설득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 몇 년 전에 이제 서울 시내에 있는 그 교수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직접 내 방으로. 네. 아, 선생님 전정심장병 수술하시죠? 제가 어느 대학에 있는 산부인과 교수인데 요즘 심장 수술하면 사냐고. 남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나이 드신 분이죠. 처음부터 보니까 심장 수술하면 많이 죽던데 요즘도 그래 많이 죽냐고, 요즘은 어떻게 사냐고. 근데 훌륭하시죠. 그런 질문을 솔직하게 물어보니까 같은 의사인데도 그래 지금 다 삽니다. 지금은 다 산다. 그때랑 다르다. 그래요. 그러면 사모한테 애 놓으라 그래야 되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지금은 이제 산부인과 교수 연수에도 제가 강의도 하고 그래요. 지금은 다 삽니다. 적극적으로 보호자한테 좋게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죠. 처음 임신했을 때 이제 애가 심장병이면은 의사들 첫 마디가 제일 중요해요. 그 산모를 본 의사가 뭐 수술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라 아이고 심장병이네. 큰일 났네. 이러면 이제 보호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죠. 처음 의사가 안 좋은 쪽으로 이야기하면 그 다음에 내가 카운셀링 하면 아무리 내가 좋게 해줘도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처음 보는 의사가 어떻게 말을 하느냐가 사실 환자한테 계속 그거를 영향을 줘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산부인과 선생님하고도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가 정기적으로 회의를 해요. 그걸 이제 점점 확산시켜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되게 이제 산부인과 선생님은 첫 번째 관심이 산모니까 이제 아기는 둘째거든요. 누군가는 아기를 대변해 줄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죠. 교수님이 수술하신 환자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지금 생존하고 있는 환자는 몇 년 정도 됐을까요? 대부분이 살아있죠. 제가 수술한 30년 전에 그렇죠. 다 살아있고 지금은 다 삽니다. 40년 전에는 한국에서도 사실 심장병이 뭐 결과가 안 좋은 경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의료 시설이 그때는 지금만큼 안 좋았으니까 근데 지금은 사실은 굉장히 발전돼 가지고 그 심장 수술에 대한 부분만은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그거는 사실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고 몇 년 전에 이렇게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나라 의료 수준이 세계적으로 제일 이래 가까운 데가 어디냐 그 전문가 모여 투표했는데 1위가 흉부외과였어요. 2위가 내과 심장내과. 그러니까 심장에 관한 부분은 그래도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의료 수준 중에서 가장 세계적인 수준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소아 때 수술을 받았는데 성인이 그러니까 돼서 또 수술이 필요한 환자도 있나요? 소아에서 수술한 것 중에 아까 이야기한 폐동맥 없이 태어난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인조혈관을 가지고 폐동맥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애가 자꾸 크니까 크면은 갈아줘야 돼요. 어른도 이제 그걸 오래 쓰면은 한 20년 쓰면 망가져요. 그러면 또 새 거로 바꿔주고.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래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요. 또 이렇게 심장 구조가 이제 그 단심실밖에 없는 경우는 지금까지 다 죽었는데 이제 수술해가지고 이제 그러는 사람들이 30대, 40대 되면은 지금까지 인류가 없었던 새로운 병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사실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치료해야지? 그건 정답이 없는 경우도 있고 그에 대한 학술적으로 연구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시도해보고 그런 것도 있고 대부분 질환은 한 번 수술하면 그걸 끝인데 일부 질환에서는 계속 이렇게 봐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학문이 새로운 영역으로 이제 계속 발전하고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소아심장 수술을 받은 아이들의 경우에는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대부분은 않나요? 약을 수술하고 심장이 회복될 때까지 몇 달로 먹으면 돼요. 대부분은. 근데 이제 일부 환자에 대해서는 약을 계속 먹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나빠서 먹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밥을 매일 먹어야 되잖아요. 똑같이 이제 그 심장이 상태를 계속 좋게 해주고 우리가 고혈압 치료를 하면 계속 약을 평생 먹어야 되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심장이 계속 좋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보조 장치, 보조약을 먹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심장 기능이 우리가 100% 정상이 아닌 거는 이제 심장을 도와주기 위한 보조약 같은 걸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들도 나이 들면 부정맥이 생겨요. 한 살이 많아져서 1% 정도 증가돼요. 그냥 건강하게 태어난 사람도 부정맥이 생길 수 있거든요. 나이가 들면.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심장병을 가지고 수술한 사람 중에서 복잡한 병을 가진 경우에는 이래 나이가 들면 부정맥이 생겨요. 그런 경우도 우리 약을 먹고 그래서 이제 수술로서 대부분 완쾌 되는 경우는 약을 안 먹어도 되는 거라서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도 아직 아주 어릴 때부터 먹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 약 때문에 걱정되는 문제가 생기는 건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용량은 이미 다 정립돼 있고요. 안전한 그 어릴 때부터 먹는 약도 우리가 조절도 하고요. 대부분 약이 최근에 개발된 약은 없고요. 우리가 100년 이상 사용해가지고 문제가 없는 입증된 약들을 이제 먹는 거니까 약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선천성 심장질환 아이를 둔 부모님의 경우에는 정말 뭐라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잖아요. 그런 부모님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우리가 수술하는 이유가 애가 건강한 사회인이 되기를 바라는 건데 실질적으로 의사들은 수술 잘 됐다고 퇴원하면 끝이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가정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심장병 수술했다 그러면 학교에서 무조건 다 열해요. 학교 선생님들이 무서우니까 아무것도 안 시켜요. 그냥. 보호자 입장에서는 또 제의식이 있어요. 내 애가 심장병에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는가 그런 제의식이 있어가지고 애가 심장 수술했으면 과잉보호하게 돼요. 애가 조금만 힘들다 그러면 막 하지마 쉬어 그러고 이래. 학교에서도 너 쉬자 아무것도 하지마 문제 생기면 안 돼 그러고 하고. 그러면 애도 깨가 생겨가지고 무조건 힘들다 그래요. 안아둘라 그러고 애가 집안에만 있는 거예요. 밖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한의의 모임을 통해서 세상 밖으로 나와가지고 같은 병을 가진 부모들끼리 서로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그 부모가 세상 밖으로 부모가 건강해야지 애도 건강해지는 거니까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한우회랑 가족이랑 같이 등산을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9년 전에 이제 처음 시작했는데 처음 등산을 한라산을 갔어요. 가족들 다 모아서. 그래서 저도 가슴이 좀 아쉬운데 이제 그 처음 하니까 그리고 그것도 멋있는 산 하자 이래가지고 그래 남한에서 제일 높은 산 한라산 하자 그래서 이제 한라산을 갔는데 저도 이제 야 가능할까 이게 정말 이게 심장 기능이 좀 정상이 아닌 애들도 가능할까 심장이 반쪽밖에 없는 애들도 가능할까 막 나도 막 마음 불안한 거예요. 막 불안하고 막 그래서 이제 다들 같이 갔죠. 같이 이제 한라산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요만한 애들도 있고 힘들었죠. 기어가는 애들도 있고. 근데 어떻게 다 올라갔어요. 근데 그 가족분들이 울기도 하고 막 또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그 가장이 된 사람들 가장도 이제 올라가서 이제 제일 먼저 부모님한테 엄마 내 한라산 왔다 그러고 그분은 결혼해가지고 가정도 있는데 자기 혼자 왔어요. 왜냐하면 자기 인생의 도전인 거예요. 사람이 살아있다는 게 그냥 숨만 쉬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도전도 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 사회인을 기여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부모가 이래 제의식 때문에 그것 때문에 평생 그늘에서 지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특히 복잡한 병인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부모가 사실 건강하게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그거는 의료진이 같이 해줘야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신과 교수님 와가지고 그런 카운셀링도 해주고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부모님이 좋아하시고 또 심장병 수술하는 데가 어떤 운동이 가능한지 세계적으로 없어요. 지금 세계적으로 거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아무것도 없어요. 의료인이 무관심한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시립대학의 생활체육과 교수님이랑 같이 연구해가지고 이래 동영상도 만들 유튜브에 해가지고 따라하라고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 그래서 심장병 하는 운동 꼭 해야 된다. 근데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만드는 중이에요 지금. 근거를 조금씩 마련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좀 의료진들이 수술 그 이상의 뭔가를 좀 가족들한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걸 지금 뭐 한우회랑 같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